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한 모든 것 월간 커피 매거진의 커디터입니다. 오늘은 로스터들을 위한 로스터의 이야기 로스터 토크 시간입니다. 2014년 한국 국가대표 로스터이자 세계 2위를 하고 오셨던 시그니처 로스터스의 장문규 대표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분인데 제가 정말 아끼고 아끼다가 이렇게 9월이 돼서야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장문규 대표님과 다양한 로스팅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페셜티 업계에서 워낙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대표님 소개와 시그니처 로스터스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 로스터스 장문규입니다. 바리스타 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스팅 일도 하고 있어요. 시그니처 로스터스는 이제 Not First But Best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최고는 아니지만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 바리스타하고 로스터들이 항상 소통을 하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 로스팅 회사입니다. 로스터이자 바리스타이자 또 대표로서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로스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로스팅을 처음 한 게 이제 2011년도에 처음 커피를 하게 되고 커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KBC도 나갔었고 뭐 BAOK 예전에 있었던 KCTC 컵테이스터스 챔피언십 이런 거를 나갔는데 일단 BAOK라는 대회를 나가면서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됐어요. KB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공식 원두가 있었고 그래서 공식 원두를 구매를 해서 하면 됐었는데 BAOK 같은 경우는 어쨌건 내가 커피를 로스팅을 해서 직접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제 로스팅한 커피를 내가 추출을 하면은 어떤 맛일까 이런 궁금증에서 이제 로스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회를 출전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또 내가 또 로스팅한 커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다음 질문은 로스팅을 하다 보면 사실 구간이 또 여러 구간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구간 중에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구간이 있으신가요?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차 크랙이 오기 전 마이야르 구간 중에서 이제 1차 크랙이 오기 전 캐러멜라이즈라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되게 중요하게 제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프로파일에서 어쨌건 그 불을 끄는 프로파일이다 보니까 1차 크랙이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근데 1차 크랙이 오기 전에 이제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1차 크랙 때 불을 꺼줘야 되는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로서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또 프로파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다 중요한데 캐러멜라이즈 구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로스터기의 온도계 위치라든지 사용하는 거에 따라 미세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대표님 지금 사용하시는 이제 기센 같은 경우에서 그러면 대표님 온도계 기준으로는 몇 도 정도부터 그러면 카라멜 구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1차 크랙이 오기 한 10도 정도라고 보시면은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1kg짜리로 말씀을 드렸을 때 180도 정도 1차 크랙이 오는데 한 171도, 170에서 171도부터는 이제 캐러멜라이즈 구간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이제 불을 끌 준비를 하시는 거겠네요. 그때 한번 열을 줄여줘요. 램프 다운을 해서 주고 있는 열량의 거의 절반 이상은 한번 줄여주고 왜냐면 그 구간에는 안 좋은 쓴맛이 많이 나오고 단맛이 감소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때 열을 줄여주지 않으면 로스팅이 잘 됐다고 해도 컵을 봤을 때 뭔가 거슬리는 쓴맛이 나와요. 처음 이제 또 생두를 접했을 때 많이들 또 어려워하시는 게 이 처음 접한 프로파일 정하기잖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나요? 만약에 에티오피아라고 쳤을 때 다양한 에티오피아들이 있잖아요. 워시도 있고 내추럴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워시드를 로스팅 하는데 뭔가 처음 보는 생두다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에티오피아 워시드 그냥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로 두고 로스팅을 일단은 해봐요. 그냥 첫 배치 안에 한 배치만에 일단 완벽하게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 배치는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일단은 내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대로 로스팅을 해보고 먹어본 다음에 이제 수정에 들어가요. 결국에는 로고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이제 크롭스터의 프로파일을 보고 참고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맛보면서 수정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들 확실히 이 로고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다들 기존의 그 자료들을 많이들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예열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열을 많은 로스터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열의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예열이 되게 중요해요. 균일한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열이 덜 되고 더 되고에 따라서 결과물이 아예 달라지다 보니까 프로파일도 당연히 아예 달라지고 BBP라는 비트윈 배치 프로토콜이
중요해요. 배치와 배치 사이에 열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배치가 영향을 끼치니까. 네. 근데 이제 첫 배치를 하기 전에 예열은 솔직히 힘들어요. 균일하게 만들기가. 열을 과하게 과열시킨 결과물과 과열시키지 않고 뭔가 예열이 덜 된 배치를 테스트했을 때는 첫 배치는 확실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1차 크랙이라는 게 되게 빨리 터지고 온도가 더 높게 찍히는 거죠. 사실상. 네. 만약에 1차 크랙이 180도에 온다 내 로스터기는 하는데 첫 배치는 뭐 175도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열이 덜 됐을 때는 또 1차 크랙이 일찍 와요. 오히려. 차라리 예열을 첫 배치는 좀 많이 해주는 게 그러니까 온도는 그래도 비슷하게 찍히더라고요. 온도 자체가. 그럼 대표님은 예열을 보통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첫 배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20분에서 30분? 그럼 배치 간의 사이는 대략 어느 정도 몇 분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2분에 가까울수록 네, 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이 2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저희가 이제 로스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내가 콜롬비아를 로스팅하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를 로스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콜롬비아를 로스팅할 때 에티오피아보다는 열이 더 많이 필요해요. 확실히 콜롬비아가. 그런데 이제 다음에 에티오피아를 한다 그러면 비리피가 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앞에 많은 열량을 주다가 에티오피아는 열이 조금 필요한 애니까 이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다음에 또 에티오피아를 하면은 이제 이 두 번째 배치부터는 완벽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이렇게 로스팅을 하는 것보다는 콜롬비아끼리 그러니까 아니면 열이 많이 필요한 애들끼리 먼저 하고 네. 열이 적은 애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로스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로스팅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또 퀄리티 컨트롤이잖아요. 네네네. 대표님은 퀄리티 컨트롤을 보통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QC는 이제 로스팅을 하고 나서 프로파일은 다 저장이 돼 있고 그 프로파일을 이제 뭐 아이패드나 이런 컴퓨터로 띄워두고 로스터가 먼저 커핑을 해요. 만약에 뭔가 QC를 하기에 내가 너무 바쁘다. 빨리 뭔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바리스타한테 추출을 해달라고 해요. 네. 뭐 커핑을 해달라고 해도 되고 바로 먹으면서 이제 수정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이거는 좀 뭘 조절하면 되겠는데 하고 이제 들어갈 때가 있어요. 특히 환절기. 요즘이 아마 로서분들 많이 힘든 시기일 거예요. 그러면 QC 할 때 이제 커핑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로스팅 직후에 바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뭔가 디게싱 기간을 좀 염두를 해두고 하시나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많이 하다 보면은 네. 이거는 디게싱으로 해결되겠다. 디게싱으로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잘못된 정도다 하면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로스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혹시 커핑 하실 때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뭐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향이나 캐릭터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질감하고 그다음에 애프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두를 고를 때는 애프터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내가 로스팅을 하고 커핑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질감이 되게 좋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질감? 확실히 로스팅 잘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웬만하면 질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좋은 질감이라는 게 조금 더 혹시 구체적으로 얘기가 가능하실까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니까 인텐스가 낮은 질감도 있고 인텐스가 높은 이렇게 있긴 한데 인텐스가 낮다고 해서 나쁜 질감도 아니고 네. 인텐스가 또 높다고 해서 또 좋은 질감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되게 뭔가 실키한 그런 바디를 되게 좋아해요. 티라이크, 약간 이제 워터리,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네. 좀 실키하고 라운드하고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느낌을 항상 내려고 로스팅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사실 로스팅 스타일 하면 또 워낙 유명한 내용 중 하나가 이제 1차 크랙 이후 불을 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을 끄는 이유는 1차 크랙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봤을 때 어쨌건 생두가 그동안 열을 많이 먹어왔고 생두가 이제 발열을 하는 시점이에요. 어쨌건 압력이 내부에 생두 안에 차고 이제 이걸 버티지 못하니까 이제 터지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불을 끄게 된 거예요. 일단은 가장 많은 스트레스 받는 구간은 최대한 덜 화력을 주자, 덜 스트레스를 주자 해서 불을 끄면은 당연히 이제 온도가 떨어지죠. 온도 네. 상승률, ROR, 레이트 오브 라이즈가 아예 떨어지는데 근데 이거를 다시 무조건 켜줘야 돼요. 화력을 열량을 다시 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 어떤 열량 값으로 내가 로스팅 할 거냐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로스팅을 하는 프로파일을 보면 이제 열을 처음에 주고 천천히 이제 계단식으로 깎아서 네.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딱 거의 기준이 잡혀 있는 프로파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한 결과물과 제가 로스팅을 해서 한 결과물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다 맛있어요. 네, 다 좋은 결과물인데 가장 달랐던 건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프로파일, 그러니까 끄지 않고 하는 프로파일을 먹어보면은 일단 아로마 플레그런스는 확실히 더 좋아요. 이제 불을 끄고 했던 것보다. 네. 근데 이제 식으면서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식으면서 지속력이 조금 약한 느낌이 들었고, 저처럼 이제 불을 끈 다음에 로스팅을 한 결과물을 보면은 처음에 일단 뭐 프레그런스, 아로마 이런 거는 좀 떨어지게 했었는데 식으면서 이제 좀 꽉 차는 느낌, 커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컵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언제 어떤 화력을 줄 거냐, 이거는 진짜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저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네. 교육생 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죠. 또 불을 끄는 게 기센이니까 불을 끄는 거거든요. 아. 네, 기센이 워낙 열 보존율이 너무 좋다 보니까 꺼주는 거고, 다른 로스터기들은 꺼주진 않고 ROR이 이렇게 떨어지게끔 최저의 열을 주죠. 네, 다른 로스터기들은 끄면은 그냥 하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센이 워낙 열 보존율이 좋기 때문에 그 맞아요. 선택을 하셨던 네네네네. 거고, 다른 로스터기를 사용하신다면 끄는 방식이 아니라 로스터기의 열 보존율을 보시면서 네네, 판단을 맞아요, 하셔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각자 사용하는 로스터기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참고 삼아서 네, 봐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아까 환절기 얘기 잠깐 네.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스터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시기가 로스터 분마다 있으셨는데 네. 대표님 어떨 때가 로스팅하기 가장 어려우신가요? 저는 환절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브로스컵 대회를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브로스컵 대회가 항상 환절기에 대회를 해요. 보통 선수들은 생두를 미리 구해 놓잖아요. 이 생두를 미리 사두고 이 생두로 처음에 와서 테스트를 하면 뭐 거의 한 여름에 이제 테스트를 하죠. 네. 맛있어요. 근데 이제 환절기 때 이제 맞춰서 로스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드럼 스피드와 압력을 공부를 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로스터 머신은 기센이긴 했지만 구형이어서 드럼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튜닝을 하면 됐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드럼 스피드 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옛날에는 생두의 투입량을 더 넣거나 덜 넣거나 아니면은 뭐 당연히 로스팅을 더 하거나 덜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베스의 결과물은 절대 나오지 않더라고요, 환절기인데. 요즘 로스터기는 웬만한 머신들은 거의 그 드럼 스피드라는 게 조절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드럼 스피드를 통해서 이제 환절기를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럼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 열 순환 자체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지금 같은 환절기 때는 드럼 스피드를 어떤 변화를 주시나요? 환절기 때는 일단은 뭐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높여도 보고 낮춰도 봐요. 근데 평상시에 이제 드럼 스피드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는 해야 돼요. 내가 이 커피를 했을 때 드럼 스피드를 낮추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드럼 스피드를 높이면 뭐 이렇게 변하는구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면 오늘 커피를 먹고 바로 스피드를 정해서 들어가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로스터 옆에 추출을 해줄 수 있는, 아니면 뭐 자동 브루어 머신이 있다든지. 첫 배치가 뭐 균일하진 않아요. 확실히 첫 배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열이 잘못되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감안해도 평상시에 드럼 스피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바리스타한테 추출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로 먹으면서 바로 이제 바꿔요, 드럼 스피드 자체를. 결국에는 내 로스터기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네네. 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 맞아요, 환절기도 맞아요. 극복이 가능하다는 네네네네. 말씀이시죠. 내 로스터기의 드럼 스피드가 빠를 때, 뭐 평상시 기준일 때 어떻게 보면 기준도 있어야 될 맞아요, 거고, 맞아요. 어찌됐건 로스터기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환절기가 왔을 때 좀 극복을 해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이번 로스터 토크도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이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1부 끄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